인터넷 중독 온라인 자가학습 콘텐츠 성인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3차 시 인터넷 중독의 진단에서는 인터넷 중독 위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는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위험 여부를 관찰하여 진단하는 관찰자 척도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면접과 관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활용과 인터넷 중독 관찰자 진단 척도의 활용, 그리고 인터넷 중독 면접과 관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나는 과연 인터넷 중독일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며 인터넷으로 인해 예전엔 오랜 시간 걸쳐서 찾아야 했던 자료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도 손쉽게 대화할 수 있고 영상 채팅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점들이 우리를 인터넷 중독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것이 많은 만큼 잃는 것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터넷 중독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 되기 전에 위험한 순간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다음 뉴스를 통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나혜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나혜박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병이 되었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넷 중독은 이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화면은 며칠 전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의도의 모 PC방에 나와 있는 김중덕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PC방엔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는 30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닌가요? 당연히 업무 시간이죠. 아, 참, 야, 제대로 못 쏴? 쑥스럽지만 외근 나갈 때 조금 일찍 나가서 이렇게 게임 1시간씩 하고 외근지로 가죠.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가야지. 안 그러면 게임 생각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직장 동료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오셨는데 게임을 안 하시네요? 저는 PC방이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외근 가야 하니 나온 거지. 아무래도 우리 대리님이 인터넷에 중독된 것 같아요. 요즘 매일 이렇게 하시고 퇴근 후에도 집에 가지 않으시고 PC방에서 몇 시간씩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님 자신도 인터넷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도 다 나만큼은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중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도 안 사람이 매일 인터넷만 하고 자기랑 말도 안 한다고 불평이고 나도 답답하네요. 내가 어느 정도 인터넷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사받고 싶은데 어떻게 검사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군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 기자였습니다. 참으로 심각하군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참으로 답답하네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중독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을 스스로 진단하는 자가진단 척도와 주변에서 관찰하면서 인터넷 중독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관찰자 진단 척도,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위험군은 어떻게 구분이 되며 인터넷 중독의 하위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란 자신이 스스로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1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입니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인터넷 중독 전문센터나 인터넷 중독 전문가에게 가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인터넷 활동을 돌아보며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이며 상담자가 상담을 하기 전에 성인 내담자의 인터넷 중독 위험 정도를 살펴볼 때에도 이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개발된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의 하위 척도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의 하위 척도 중 먼저 일상생활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장애는 인터넷 중독이 되었을 때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본인과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신호가 일상생활 장애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거나 수업 태도가 불량해지고 직장인들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근무 시간에 조는 경향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현저해지는데 직장 상사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제지를 받으면 몹시 화를 내거나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학업 혹은 업무에 대한 생산력이 떨어지며 학업 혹은 업무에 몰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흥미를 상실하며 업무 능률이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직장을 잃기도 하며 인터넷 사용으로 학업 성적이 저조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봅시다. 먼저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두통, 목이나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 실조 혹은 운동 부족과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 돈을 훔치거나 가상의 공간에서 사기나 절도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템이 비싼 게임에서 아이템을 훔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사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나 신용카드 번호 생성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 음란 사이트 운영, 또는 음란 채팅이나 성적인 만족을 위한 화상 채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탈 행동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특징들은 인터넷 중독의 일상생활 장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일상생활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5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영문항은 검사를 실시할 때 반대로 채점하는 문항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문항은 검사 채점 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문항은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인터넷 중독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중독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인터넷 중독에서의 금단 증상은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초조감에 시달리다가도 인터넷을 하게 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기다리던 이메일이 와 있거나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신나는 전투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 인터넷을 끊기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특징들이 인터넷 중독의 금단 증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에서는 이와 같은 금단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내성이란 일정한 만족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사용한 시간이나 물질의 양보다 현재에는 더 많은 시간 혹은 양을 사용해야 그와 동일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내성 증상에는 점점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으로 보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며 컴퓨터를 끄고 빠져나오기 힘들며 처음에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하게 되는 증상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인터넷을 할 때 의도보다 오래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특징들이 인터넷 중독의 내성 증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에서는 이와 같은 내성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가상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대인관계 교류의 특징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은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내향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이 현실관계보다 가상현실관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삶의 고비나 감정적 어려움을 인터넷으로만 극복하려는 성향을 우려하였습니다. 가상세계 지향이란 현실적인 대인관계보다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친밀감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상세계 지향은 인터넷을 할 때 더욱 자유로움과 기쁨을 느끼며 인터넷 속에서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욕망을 인터넷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세계 지향성이 강해지면 자연히 인터넷 중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특징들이 인터넷 중독의 가상세계 지향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에서는 이와 같은 가상세계 지향을 측정하기 위해 2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의 중독 위험군 구분에는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면서 내성 및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가 대부분이며 비도덕적 행위와 막연한 긍정적 기대가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인터넷 없이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업무, 대인관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자신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느낍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감 및 대인관계 곤란감, 우울한 기분 등이 흔하며 성격적으로 자기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무계획적인 충동성도 높은 편이며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도움이 요청되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2번째, 인터넷 중독 잠재적 위험군은 고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며 필요 이상으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학업과 업무 등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정감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또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며 자신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과다 사용의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인 사용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째, 인터넷 중독 일반 사용자군은 대부분이 인터넷 중독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심리적 정서 문제나 성격적 특성에서도 특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자기 행동을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충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며 심각한 외로움이나 곤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는 2011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점 기준은 1점에서 4점까지로 표시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관찰자 진단 척도란 상담자, 부모,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 여부를 관찰하여 진단할 수 있는 척도로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1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입니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가진단 척도라는 점에서 거짓말로 응답할 수 있다는 점, 자기 자신이 인터넷 중독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진단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관찰 후 체크할 수 있는 척도 또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개발된 성인 인터넷 중독 관찰자 진단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가상세계 지향의 4가지 하위 척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장애 측정은 앞서 학습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중 일상생활장애에서 설명한 내용이 인터넷 중독 관찰자 척도의 일상생활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 관찰자 진단 척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생활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금단 측정은 인터넷 때문에 폭력을 휘두른다. 인터넷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 인터넷을 하는데 건드리면 화낸다. 인터넷을 하느라 눈빛이 흐릿하고 멍하다. 의 문항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내성 측정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을 하느라 학교나 회사를 무단으로 빠진다. 인터넷을 하느라 학교나 회사를 무단으로 빠지지 않는다. 하루 이상 밤을 새우면서 인터넷을 한다. 의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 지향의 측정은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지 않다. 인터넷을 하느라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의 문항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의 중독 위험군 구분은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가진단 척도의 위험군 구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 관찰자 진단 척도는 2011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에서 4점까지로 표시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항과 채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자가진단 척도와 관찰자 척도를 활용하여 진단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적인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 성인과 대화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받는 성인들은 대부분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에 중독된 성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훈계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내 생활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발달 단계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생겨났을 수 있으며 어린 시절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넷째, 인터넷 중독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화와 관찰을 통해 인터넷 중독 여부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이 심각하다. 두 번째,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거나 노력했어도 실패한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인터넷을 주로 PC방에서 많이 사용하며 아이템 거래를 많이 한다. 네 번째, 인터넷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여섯 번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실제 세계에서의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다. 일곱 번째, 위생, 구강 상태, 옷차림 등이 지저분하고 일반 사람 같지 않다. 여덟째, 주로 하는 게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인터넷 중독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RPG 게임의 경우 중독성이 심각하다. 아홉 번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사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심리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정리해보세요. 하단의 전문가 해결 방안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로 된 해결 방안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중독의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우리가 개발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가 있습니다. 성인용으로 자가 진단 척도와 관찰자 진단 척도가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자가 스스로 혹은 주변의 관찰자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 후 총점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의 해당 사용자군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자기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스스로 조절하며 사용하느냐, 인터넷에게 조정당하면서 사느냐는 사용자 자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진단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탈출, 예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